밤마다 문을 두드리는 사내. 산자락이 일찍 그늘을 내리면 길은 먼저 어두워지고 사람의 발자국은 늦게 남는다. 산골 주막은 그런 길목에 앉아 있었다. 앞마당에는 젖은 장작이 반쯤 타다 말고 지붕의 처마 끝에는 물방울이 천천히 매달려 있었다. 주막 안쪽 벽에는 낡은 민화 한 장이 걸려 있었다. 까치가 소나무 가지에 앉아 있고 아래로는 호랑이가 눈을 반쯤 감은 채 서 있는 그림이었다. 둘 다 어쩐지 오래된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얼굴이었다. 주모는 아궁이 앞에서 솥뚜껑을 들었다 내리며 김의 온도를 살폈다. 단골 노인은 문턱 가까운 자리에 앉아 손을 비비고 있었다. 오늘은 바람이 짧게 불고 길게 멎는구먼. 산이 숨을 고르는 날이야. 숨을 고르면 좋지요. 사람도 그렇고 사람은 숨을 고를 줄 알면서도 막상 숨을 놓을 줄은 모른다네. 숨을 놓으면 끝이니까요. 끝이 아니라 놓는 법을 모르는 게 더 무섭지. 붙들고만 있으니. 주막 문 밖으로 어둠이 한 겹 더 내려앉았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번져 오다가 집신 끄는 소리처럼 사라졌다. 주모는 장작불을 한 번 더 들여다봤다. 노인은 민화 쪽으로 눈길을 주었다. 저 호랑이 오늘따라 눈이 더 가늘어 보이는군. 그림도 날씨 따라 얼굴이 달라진다네. 사람 마음이 비치니까. 주모는 대꾸 대신 국자를 내려놓았다. 그때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아주 크게 두드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망설이지도 않았다. 딱 3번 그리고 잠깐의 정적. 또 왔구먼. 오늘도 같은 시각이네요. 해가 넘어가고 바람이 먹고 개 짖는 소리가 멎는 바로 그때. 문을 열까요? 여는 건 늘 자네 몫이지. 다만 오늘은 귀가 조금 더 밝아질 뿐. 주모가 문을 열었다. 문틈으로 밤 공기가 얇게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 틈에 사내가 서 있었다. 어깨에 먼지가 내려앉아 있고 고개에는 빗물이 마르다 남은 얼룩이 있었다. 눈빛이 흐리지 않았다. 다만 너무 또렷해서 사람의 눈이 아니라는 생각이 잠깐 스쳤다. 잠시 불을 빌려도 되겠습니까? 사내는 마루 끝에 발을 두었다가 한치쯤 멈추었다. 들어가도 되는지 묻는 예법이었다. 주모가 고개를 끄덕이자 사내는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왔다. 앉을 자리를 따로 청하지 않았는데도 사내는 늘 같은 자리로 갔다. 문에서 2번째 기둥 아래 불빛이 절반만 닿는 곳, 그곳이 사내의 자리처럼 굳어 있었다. 술 한 잔 드릴까요? 따뜻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술이 따뜻해지려면 마음이 먼저 풀려야 해. 자네 마음은 늘 묶여 있어. 묶인 줄 알아서 풀어보려는 중입니다. 풀다 보면 더 단단히 묶인 매듭이 나오는 법이지.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각 같은 문을 두드립니다.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주모는 술을 데우는 작은 노주전자를 불 가까이에 두었다. 사내의 손이 잠시 떨리는가 싶더니 곧 멈췄다. 떨림이 감정인지 추위인지 알 수 없었다. 자네는 왜 하필 이 주막에 오는가? 산 아래에도 주막이 있고 마을에도 방이 있을 텐데. 여기는 약속이 놓인 곳입니다. 약속이요? 예, 길 위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도적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이 무섭더라. 대개는 약속이 사람을 살리는데. 살리기도 하고 붙들기도 합니다. 주모가 술을 따라 내밀었다. 사내는 손을 뻗다가 멈췄다. 마치 손끝이 잔에 닿으면 무언가 깨질 것처럼. 따뜻할 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매일 와서 고맙다 하는 게 참 이상하지. 이상한 일은 이미 많이 지나왔습니다. 지나왔다고 생각하지 말게. 아직 발목이 젖어 있는 걸 보면. 노인의 말에 사내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흔들림은 곧 가라앉았다. 주모는 그 흔들림이 술잔에 비친 불꽃 때문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사내는 술을 한 모금 마셨다. 목이 움직이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다. 노인은 그 소리를 듣고서야 질문을 이어갔다. 자네 이름이 뭔가? 이름은 길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름을 떨어뜨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자네를 못 알아보지. 알아보지 않는 것이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부를 말이 있어야죠. 손님이라 부르기엔 손님 같지 않아서. 그러면 그냥 사내라 불러주십시오. 사내라 좋군. 사람은 다 사내고 다 여인이고 다 아이지. 목적지는 어디예요? 늘 같은 방향으로 나가시잖아요. 강 건너 오래된 느티나무가 있는 마을입니다.
주모의 얼굴에 아주 옅은 변화가 스쳤다. 느티나무라면 이 산을 넘어가면 나오는 마을 어귀의 큰 나무였다.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혼례도 하고 장사도 하며 때로는 하소연도 했다. 그 마을은 멀어요. 이 계절엔 더 멉니다. 알아서 매일 중간에서 멈춥니다. 매일 멈추고 매일 다시 시작한다. 멈추지 않으면 약속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약속은 지키는 게 아니라 놓는 날도 있는 법이야. 놓는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모는 산해에 젖은 자락을 보았다. 어제보다 더 젖어 있었다.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그랬다. 산길의 안개 때문이라 하기에는 젖은 자리가 너무 일정했다. 무릎 아래 발목 위 마치 물을 건넌 사람처럼. 오늘도 강을 건너셨어요? 강을 건너는 셈이었습니다. 셈이라니 건넜다고 말하면 거짓이 됩니다. 거짓이 되면 뭐가 달라지나? 거짓은 길을 더 어둡게 합니다. 노인은 입을 다물었다. 주모가 대신 물었다. 그 느티나무 마을에 누가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은 없는가? 말씀해도 돼요. 밤은 말을 숨기지 않아요. 산에는 잠시 불을 바라보았다. 불꽃이 올라갔다가 내려앉는 동안 사내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아내였습니다. 혼례날 느티나무 아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길이 끊기든 서로를 찾기로. 그런 약속은 듣기만 해도 따뜻하네요. 따뜻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차가웠습니다. 지키지 못한 쪽을 얼려버리니까요. 주모는 술을 다시 데웠다. 노인은 손가락으로 상 위에 옹이를 문질렀다. 자네 아내는 지금 어디 있나? 길 너머에 길 너머는 세상 끝이 아니라네. 제게는 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밤도 산에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술 2잔, 물 1그릇, 그리고 불을 바라보는 시간. 주모는 늘 그가 떠나려 할 때 묻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걸 느꼈다. 노인은 그럴 때마다 질문을 먼저 던졌다. 마치 주모의 마음이 다 보인다는 듯. 자네는 왜 밤에만 오는가? 낮에 가면 길이 덜 무서울 텐데. 낮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 많은 게 무섭나?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저도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발이 멎습니다. 멎으면 좋지 않나? 멎을 줄도 알아야지. 멎는 순간 아내가 더 멀어집니다. 주모는 그 말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누군가를 향해 가다 멎으면 멀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사내의 말에는 다른 뜻이 깔려 있었다. 멎는 순간 단순히 거리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에 문이 닫히는 듯했다. 아내분이 기다리고 있나요? 기다리는 것은 저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와서 말장난하나? 말은 장난이 아니라 마지막 끈입니다. 사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모가 등잔불을 들었다. 불은 가져가세요. 불은 빌릴 수 없습니다. 잠깐만 빌려 마음을 밝히면 됩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길은 어두워도 간다. 그렇지 않으면 대낮에도 못 가고. 그래서 내일도 문을 두드릴 겁니다. 같은 시각이에요. 예, 그 시각이 아니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내가 문 밖으로 나가자 밤 공기가 다시 들어왔다. 문을 닫는 순간 노인이 혼잣말처럼 말했다.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자네가 열어주는 거야. 제가요. 사람은 모르는 사이에 남의 길목이 되는 법이지. 저 산에 사람이 맞을까요? 사람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건 사람의 사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사정만 있으면 사람인가요? 사정이 없으면 짐승이지. 사정이 너무 많아도 인간 같지 않게 보이기도 하고. 주모는 한동안 문을 바라보았다. 문 밖에는 발자국이 남지 않았다. 눈이 내리지 않았으니 그럴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런데 바닥의 먼지 위에도 자국이 없었다. 주모는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노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눈치였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말은 때로 확인하는 순간 현실이 되어버린다. 낮의 주막은 평범했다. 산짐승의 기척도 나무꾼의 발자국도 장돌뱅이의 노래도 다 지나갔다. 주모는 낮에는 사내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손이 일을 할수록 마음은 더 또렷이 그 사내의 말로 돌아갔다. 이름을 떨어뜨렸다는 말, 강을 건넜다는 셈, 멎으면 아내가 멀어진다는 말. 해질 무렵 노인이 다시 찾아왔다.
노인은 평소보다 술을 덜 마시고 더 오래 앉아 있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산 아래서 이상한 얘기를 들었네. 이상한 얘기요. 강 건너 느티나무 마을 말이야. 그 마을이 왜요? 요 며칠 밤 느티나무 아래에 누가 서 있다는 소문이 돈다더군. 서 있다가 사라지고 다시 서 있다가 사라지고. 사람인가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겠지. 하지만 소문은 늘 사람을 먼저 버리더군. 주모의 손이 잠깐 멎었다. 그 사내가 거기까지 갔다는 뜻인가요? 갔다면 좋지. 하지만 자네가 아까 들은 소문 밤마다 같은 시각에 서 있었다지. 여기서 문을 두드리는 시각과 같네. 주모는 입술을 다물었다. 노인이 잔을 내려놓고 덧붙였다. 느티나무 아래에 서 있는 것이 사내라면 그 사내는 동시에 여기도 오고 있다는 소리야. 그럴 수 있나요? 세상 일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나. 다만 대가가 있지. 어떤 데가요? 한 사람이 두 곳에 서려면 한쪽은 사람의 발이 아니라 마음의 발로 서야 해. 마음의 발은 오래 서지 못하네. 타버리거든. 주모는 민화 속 호랑이를 보았다. 호랑이의 눈이 가늘었다. 까치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또다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여전히 3번, 여전히 같은 간격, 여전히 같은 시각. 주모는 이번엔 문을 열기 전에 숨을 한 번 길게 들이쉬었다. 문을 여는 순간 무엇이든 달라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밖의 사내는 전날과 같았다. 다만 얼굴빛이 조금 더 옅었다. 눈빛은 더 또렷했다. 오늘도 불이 있습니까? 있어요. 불은 있고 말도 있네. 자, 오늘은 자네가 말을 더 내놓아야겠어.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내가 앉자 주모는 묻지 않으려다 결국 물었다. 느티나무 마을 그쪽에서 무슨 소문이 도는지 아세요? 소문은 늘 제 발보다 먼저 가더군요. 그 소문이 자네라면 자네는 지금 두 곳에 서 있는 게야. 두 곳이 아닙니다. 그럼 저는 어디에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합니다. 노인이 입을 다물었다. 주모가 천천히 말했다. 아내분이 돌아가셨어요? 예, 어떻게요? 그날은 산 아래서 큰 장이 섰고 아내가 그곳에 다녀오겠다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강이 불었습니다. 평소엔 발목만 적시던 강이 그날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비가 왔나요? 비가 오기 전에 이미 강은 불어 있었습니다. 산이 한 번에 물을 내려보냈으니까요. 자네는 같이 갔나? 저는 약속을 지키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약속이요? 관아에 불려갔습니다. 서리 하나가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갔습니다. 관아가 사람을 부르는 날은 사람을 살리려 부르는 날이 아니지. 사내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불이 타는 소리가 잠시 커졌다. 저는 그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늘 그렇게 생겨.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게, 혹은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게. 아내는 물에 휩쓸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는 건 다른 말도 있다는 뜻이죠. 예, 강이 불기 전에 관아에서 다리가 막혔다고 했습니다. 다리 아래에 시체가 떠내려와 걸렸다고. 그래서 길을 막았다고. 시체가 떠내려오면 길을 막는 게 아니라 시체를 걷어야지. 그런데 밤이 지나고 아내가 돌아오지 않자 저는 그 시체가 제 아내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이 사람을 죽인다네. 그래서 저는 강으로 갔습니다. 강에서 뭘 했어요? 강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그리고 제 이름도요. 왜요? 제 이름이 아내를 붙들고 있을까 봐서요. 자네가 아내를 놓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군. 놓지 못했습니다. 주모는 사내의 손을 보았다. 손끝이 아주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살이 떨리는 게 아니라 불빛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왜 하필 여기냐고 묻는 건 이제 늦었지. 약속이 놓인 곳이라 했으니 그 약속이 뭔지 말해줄 수 있나? 홀레날 주막 앞 이 길목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기서요. 예, 장에 가는 길에 잠시 이 주막에서 쉬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뭐라 했나? 당신이 먼저 떠나도 나는 문을 두드릴 거야. 당신이 길을 잃어도 나는 문을 두드릴 거야. 불이 꺼져도 나는 문을 두드릴 거야. 그러니 당신은 문을 열어줘.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런 약속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약속은 있었습니다. 지금 제게 남아 있으니까요. 노인은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다. 그래서 자네가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아내의 말을 대신 두드리는 거군. 그렇습니다. 그럼 아내분은요? 아내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모릅니다. 모른다고. 확실히는 모릅니다. 다만 어떤 밤에는 느티나무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가는 거군요. 예, 그 발소리가 제 아내인지 제 죄인지 확인하러. 불이 한 번 크게 타올랐다가 잦아들었다. 바람이 처마 끝을 핥고 지나갔다. 주모는 사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내일은 문을 두드리지 마세요. 매일 이러다간 손님이 아니라 그림자만 남을 것 같아요. 그림자는 이미 남았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사람이에요. 말이 있으니까. 말이 있으면 사람인가요? 적어도 사람의 마음을 가진 무언가예요. 자네가 문을 열어주면 사내는 더 오래 묶일 수도 있어. 그럼 안 열어주면요. 안 열면 사내는 길에서 꺼질 수도 있지. 그럼 결국 제가 죄인이네요. 죄인은 늘 그렇게 만들어진다네. 선택을 맡기고 책임만 남기니까. 사내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선택은 제가 하겠습니다. 선택이요. 내일은 문을 두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오늘 밤 더 가겠습니다. 그게 더 위험한 선택이야. 위험해야 끝이 납니다. 끝내지 않으면 약속이 저를 끝낼 것 같습니다. 주모는 입술을 깨물었다. 노인은 술잔을 사내 쪽으로 밀어두었다. 그럼 오늘 밤은 자네에게 하나 묻자. 아내가 정말 강에서 떠내려갔을까? 관아가 다리를 막았다 했지. 왜 막았는지, 누가 막았는지 자네는 확인했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겠지. 죄는 때로 모른 척하는 데서 더 크다네. 자네는 아내를 찾는 게 아니라 자네의 모른 척을 찾고 있는지도 몰라. 사내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다. 제가 관아에 끌려간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요? 아내가 무언가를 보았을 겁니다. 장터에서 혹은 관아 앞에서. 그래서 없애버렸다. 그런 말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주모는 사내의 말 속에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분노를 들었다. 슬픔만 있던 목소리에 아주 작은 칼날이 섞여 들어갔다. 그 칼날이 길을 더 어둡게 할까봐 주모는 급히 따뜻한 말로 덮었다. 오늘 밤 더 가면 어디서 쉬실 거예요. 강가의 돌무더기 아래에 작은 굴이 있습니다. 거긴 물귀신이 모인다는 데지. 저는 그들과 말할 겁니다. 말로요. 예, 말이 제 마지막 끈이니까요. 사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모가 등잔을 들었다. 가져가세요. 이번에는 빌리겠습니다. 등잔불은 바람에 약해. 대신 자네 마음불을 꺼뜨리지 말게. 마음불이 제가 가진 마지막 불입니다. 사내는 문턱을 넘기 전에 잠시 멈추었다. 주모님, 내일 밤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문을 열지 마십시오. 왜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도 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 문을 두드리는 건 늘 하나가 아닙니다. 길 위에는 약속 말고도 다른 것이 많습니다. 사내는 그렇게 말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등잔불은 사내의 손끝에서 잠시 흔들리다가 곧밤에 삼켜졌다. 주모는 문을 닫았다. 노인은 말없이 술을 마셨다. 둘은 오래도록 불을 바라보았다. 사내가 떠난 뒤에도 주막 안은 따뜻했지만 어쩐지 따뜻함이 사람을 살리는 온도는 아니었다. 오래 끓인 국물처럼 무엇인가를 진하게 졸여내는 온도였다. 정말 문을 열지 말아야 할까요? 사내가 말했지. 두드리는 것이 늘 하나가 아니라고. 그럼 오늘 밤은 오늘 밤은 바람이 길게 불 거야. 바람이 길게 불면 소리는 쉽게 따라온다네. 그때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주모의 눈이 커졌다. 노인의 손이 잔 위에서 멈췄다. 사내가 돌아온 건가요? 아니, 시각이 조금 빨라. 그럼 누가 모르지. 열까요? 열면 세상은 넓어지지. 닫아두면 세상은 좁아지고 선택은 자네 몫이지. 주모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문으로 다가갔다. 손이 문빗장에 닿으려는 순간 네 번째 두드림이 아주 낮게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문이 아니라
주모의 심장에 손끝을 대는 듯한 소리였다. 주모는 빗장을 잡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문을 여는 건 쉬워. 하지만 한번 열린 밤은 다시 닫히지 않는 법이야. 주모의 손이 문빗장 위에서 굳어 있었다. 나무 문 너머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바람이 스쳐가는 소리인지 사람이 옷자락을 고르는 소리인지 분간되지 않는 기척만이 문 앞에 얇게 머물러 있었다. 서두르지 말게. 사내라면 이렇게 두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지. 사내는 늘 3번이었지. 약속의 수만큼. 이번에는 두드림이 하나였다. 아주 짧고 조심스러웠다. 문을 여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듯한 두드림이었다. 거기 누구세요? 길을 잃었습니다. 길은 낮에도 잃습니다. 왜 하필 밤인가요? 밤에는 문이 열리는 집이 있어서요.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문이 열린다고 해서 다 들어오는 건 아니야. 압니다. 그래서 두드립니다. 불을 찾는 겁니까? 불은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야기를 조금 나눌 수 있다면 이야기를 먹고 사는 것들이 있지. 이야기를 되돌려 주러 왔습니다. 주모의 심장이 한번 크게 울렸다. 되돌려준다는 말은 빼앗았다는 뜻이기도 했다. 문을 열면 나갈 수 있습니까? 열어주신 분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보내달라, 보내달라. 다들 그 말만 하지. 스스로 나가는 법은 모르고. 스스로 나가면 길이 끊깁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팡이를 짚고 문 쪽으로 다가왔다. 자네는 사내가 아니다. 사내의 이야기를 품고 왔습니다. 그게 더 위험하지. 주모는 잠시 눈을 감았다. 사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문을 두드리는 것이 늘 하나가 아니라는 말. 문을 열겠습니다. 주목, 대신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들어올 수는 있어도 머물 수는 없습니다. 머무를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되돌려 놓을 것이 있습니다. 주모는 빗장을 풀었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문 밖에는 사람이 서 있었다. 그러나 그림자가 없었다. 등불빛이 발밑에서 끊겼다. 그 존재는 안으로 한 걸음 들어왔다. 발소리는 났으나 무게는 느껴지지 않았다. 얼굴은 분명 사람이었으나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마치 오래된 이야기 속에서 막 걸어 나온 것처럼. 이름을 대라. 이름은 사람들이 붙여주었습니다. 뭐라고 불렸죠? 약속을 지키게 하는 것, 지키게 한다고. 혹은 지키지 못한 것을 붙들어 두는 것. 노인의 표정이 굳었다. 물귀신도 아니고 도깨비도 아니고. 그런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다만 남겨진 말을 먹고 삽니다. 말을요. 지키지 못한 말, 끝내 하지 못한 말, 마음속에서 썩은 말들입니다. 그래서 사내를 붙잡고 있었군. 붙잡은 적은 없습니다. 사내가 스스로 매일 제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주모의 목이 마르게 탔다. 어떤 먹이요? 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먹이라고 있는 게 아니야. 지키지 못하면 먹이가 됩니다. 존재의 시선이 주막 안을 천천히 훑었다. 민화 속 호랑이 앞에서 시선이 잠시 멈췄다. 이 집에는 오래된 말이 많군요. 그래서 이 집 문이 밤마다 열렸던 겁니다. 사내는 지금 어디 있나? 강가에 굴러 갔습니다. 거기엔 저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밤 그를 먹지 않으려 합니다. 이유는 누군가가 대신 말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눈이 주모를 향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말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돌려주다니. 약속을 다른 말로 바꾸는 겁니다. 노인이 낮게 웃었다. 역시 이 밤은 그냥 지나갈 밤이 아니었군. 노인장, 아는 게 있죠. 모르는 척한 게 있지. 노인은 천천히 말했다. 마치 오래 봉인해 둔 이야기를 풀어놓듯. 장터에서 사내의 아내는 관아 서리를 보았네. 살자루 뒤에 숨겨진 은전과 그 은전을 장부에서 지우는 손을? 그래서 길이 막혔군요. 그래, 다리를 막은 게 아니라 입을 막은 거지. 아내는 물에 빠진 게 아니야. 강가에서 붙잡혔지. 그리고 기록되지 않았네. 주모의 손이 떨렸다. 그럼 사내는 관아에 끌려간 이유도 그거야. 입이 될 사람을 다른 이유로 묶어두는 것. 지켜지지 못한 약속이 늘어나는 밤이었군요. 사내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말로 스스로를 묶었지. 그래서 제가 자랐습니다.
존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면은 강가로 옮겨진다. 밤물은 낮보다 낮게 흐르지만 소리는 더 크게 들렸다. 돌무더기 아래 작은 굴 앞에 사내가 서 있었다. 등잔불은 거의 꺼져 있었다. 왔군요. 오늘은 나를 데려가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말을 돌려주러 왔습니다. 돌려받을 말이 남아 있나요? 있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죠.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키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사내의 눈에 처음으로 물기가 맺혔다. 나는 문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문은 열렸습니다. 당신이 매일 두드렸으니까. 그건 떠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돌아올 줄 알았던 겁니다. 그때 바람 사이로 다른 발소리가 섞였다. 느티나무 아래에서 들리던 발소리와 같았다. 당신, 문을 두드린 건 나였어요. 당신을 묶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길에서 잊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내는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오. 이제 놓아도 돼요. 이제 약속을 바꾸십시오. 어떻게요? 지키겠다는 말 대신 떠나보내겠다는 말로. 나는 당신을 보내겠소. 그리고 나도 가겠소. 강 위로 바람이 크게 불었다. 굴 안의 기척이 하나둘 사라졌다. 사내의 몸이 점점 옅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붙들림이 아니라 가벼워짐이었다. 주모님, 문을 열어줘서 고맙습니다. 문은 늘 있었어요. 두드림이 달라졌을 뿐이죠. 길 잃지 말게. 이제는 길이 저를 잃지 않을 겁니다. 사내는 강 건너편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발자국은 남지 않았으나 길은 분명히 있었다. 다음 날 밤 같은 시각 주막은 고요했다.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모는 숨을 멈췄다. 걱정 말게, 주모. 그건 이제 바람 소리야. 문은 두드려지지 않았다. 그 이후로도 밤마다 문은 조용했다. 민화 속 까치가 우는 날 사람들은 말했다. 그 주막에는 예전에 밤마다 문을 두드리던 사내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 길을 헤매던 사내가 결국 약속을 놓는 법을 배웠다고. 주모는 여전히 문을 지켰다. 노인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밤 이후로는 길을 잃은 사람이 조금 줄었다고 한다.